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유승의 신동희 변호사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기업이 대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중요한 요소인 감정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감정은 보통 이러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. 물건을 제작하여 납품했을 때 상대방이 이 물건이 하자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다툴 경우, 또 다른 경우는 이제 기업이 건축을 했을 때 그 건축에 하자가 있다,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라고 다툼이 있는 경우, 또는 어떤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제작 의뢰를 받고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납품했는데 그 납품받은 회사에서 이게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다툼하여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. 자, 감정이란 건 이런 겁니다. 법원에서 재판을 판단하는 판사님께서 이 모든 기술적인 사항을 판단하시기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물건의 하자, 기술의 하자, 건축물의 하자가 있는지를 법관이 아닌 그 분야의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해보고 그 결론을 보고서로 재판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기계의 경우에는 감정인이 그 기계를 직접 가동해보고 이 기계가 잘 구동되는지, 구동되는 과정에서 하자는 없는지 이런 걸 판단해 보는 거고요.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 지어진 건축물이 혹시 하자가 있는지, 어느 부분에 물이 새는지, 금이 가 있는지, 이게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감정이 이루어질 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? 이 부분부터 중요한 얘기인데요. 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감정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. 이 감정 신청서에는 내가 감정을 요구하는 감정 대상 목적물, 그러니까 건축물이면 건축물, 기계면 기계, 이렇게 특정을 하고 그 특정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감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기재해야 하는 감정 사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이유는 감정인은 감정을 요청한 사람의 감정 사항, 그러니까 무엇을 감정해 주세요 라는 이 내용에 귀속돼서 감정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이죠. 보통 감정사항은 질문처럼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. 이 기계가 30분 동안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지,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지 여부,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알아봐 달라라는 형태로 질문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. 그런 질문들을 잘 작성해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감정인이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이 감정의 첫 출발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인이 지정되고 감정인과 이 양 당사자, 원고와 피고가 이제 모여서 감정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감정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정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셔서 감정인에게 이 감정 목적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감정의 방법에 대해서 요청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꼭 기재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런 서류들이 별도로 제출되어야만 감정인이 감정에 나서기 전에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점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자, 감정이 끝나면 감정인은 그 감정 결과를 얼마간 지난 후에 감정 보고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. 자, 이 감정 보고서에는 감정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감정 사항들에 대한 감정인의 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 답이 명확하게 한쪽 손을 들어주는 형태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가끔은 이 감정인의 감정 보고서가 해석상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이 감정 보고서가 애매하구나라고 끝내실 것이 아니라 이 애매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판단받기 위해서 감정인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? 라는 형태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직접 감정인을 재판정에 부르셔서 이 감정 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. 이러한 절차에 잊지 마시고요. 감정이 이 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감정 절차에 꼭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기업에서 대금 지급 청구를 할 때 이 감정 목적물, 기계나 건축물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그 감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꼭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나눠봤습니다.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 감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간과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셔서 꼭 승소하시는 결과를
결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.